최근 이제 미국 경제를 보게 되면 이제 80년대 향기가 난다라는 이제 표현을 제가 썼는데 제가 왜 굳이 80년대라는 부분을 이제 소환을 시켰냐 하면 80년대 초 당시에 이제 미국이 1, 2차 오일 쇼크가 끝나고 이제 물가가 상당히 안정이 되면서 그때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금리를 많이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도 약간 비슷할 수 있는 거죠. 그 후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 레이건노믹스라는 데서 주로 이제 재정 지출 확대인 거고 지금도 보게 되면 미국이 뭐 바이든노믹스에서 재정 지출 확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뭐 똑같은 움직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이 80년대도 있었고 또 돌이켜 보면 80년대 이제 미일 갈등, 반도체 갈등이 있었죠. 똑같이 미중 갈등이 사실은 지금 있는 모습이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미국이 패권을 갖고 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자체가 미국 경기에 상당 부분 지탱을 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인하라는 어떤 어떤 보면은 그 수단이 하나 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빠른 시간 안에 또 다뤄볼 텐데 중국과 우리 시장 얘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 좋을 때 차별화가 동조화가 되다가 최근에는 조금 차별화가 되나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최근 뭐 중국 증시가 워낙 좀 부진한 상황들이고요. 그렇죠. 어제 사실은 좀 이제 깜짝 반등을 했죠. 네.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식시장을 챙기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어제 급등을 하긴 했지만 사실 지금 올해 들어와서 선전 증시 자체만 보게 되면 거의 20%대 이제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보면 사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중국 그늘에 가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늘 아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제 상당히 좀 부진을 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뭐 영향이 조금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금 흐름이 조금 변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들어와서 지금 외국인 순매수 거래소 기준을 보게 되면 거의 1월 달 수준에 버금가는 지금 순유입액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조금은 이제 중국이 이렇게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 나왔던 자금들 자체가 다 우리나라에 잘 안 들어오다가 최근에는 조금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블룸버그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MSCI에서 이제 중국 비중이 워낙 낮아졌습니다. 뭐 제가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중국 MSCI에서 신흥국 비중 자체가 여기 보시게 되면 한때 제일 높았을 때 한 40%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6.5% 정도 되니까 상당히 이제 큰 폭의 그러니까 거의 한 16%포인트 정도가 이제 떨어진 상황이죠. 그러면 그 비중만큼 줄어든 자금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 텐데 그렇죠. 이제 그게 그러면 이제 선진국 시장으로 가느냐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결국 갈 수 있었던 게 최근에 보면 인도.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 비중이 지금 최근에 보기에는 한 17%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7% 정도 수준이었던 게 17%까지 올라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간 거죠. 우리나라보다 비중이 더 이머징 내에서 큰 상황들이고. 뭐 이러한 식으로 계속 이제 중국에서 탈 자금들 자체가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좀 흘러가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도 이제 그것이 유입이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국내 증시와 중국 증시 간에 어찌 보면 좀 디커플링, 차별화 가능성 자체가 조금은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 좀 보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국내 이제 경기, 뭐 아직은 뭐 이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익이 증가한다는 기대감이 있겠죠. 거기에 뭐 최근에 AI 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조금 이제 자금이 국내로 좀 유입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중국과 한국은 거의 뭐 한묶음으로 사실은 움직였는데 조금 그러한 부분이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엿보인다라는 부분에서는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 얘기를 몇 가지만 좀 더 해보면 최근에 지준율 인하라든가 그리고 바로 최근에 또 전해진 소식 시진핑이 직접 증시 브리핑을 받는다. 뭐 이런 것에서 부양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그렇게 큰 기대는 갖기는 어렵긴 하지만 바닥은 거의 좀 이제 다지는 분위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중국 내 여러 가지 지표 자체로 봐서는 중국 증시가 반등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직접적으로 증시를 챙긴다고 했으니까
뭐 연기금이라든지 다 이제 증시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이제 개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항상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수급이 펀더멘탈을 앞서갈 수는 없고요. 결국 이제 수급이라는 건 결국 뒷받쳐 오는 부분들이어서 결국 이제 펀더멘탈이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뭔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직 중국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사실은 잘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국 증시가 이제 반등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중국이 갔을 때는 정말 심각한 이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중국이 주저주저 하고 있긴 하지만 한 2분기 정도부터 좀 센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중국파 양적 완화 뭐 이러한 쪽의 어떤 것 가능성도 사실은 있지 않을까 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강력한. 예, 그러니까 좀 지금의 통화 정책, 뭐 지준율 인하, 뭐 재정 정책으로는 지금 뭐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좀 더 강력한 어떤 부양책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근데 2분기를 조금 콕 집어서 얘기 드리는 거는 이제 어차피 11월 대선이 있습니다. 11월 미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언저리에서 뭔가 부양을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누가 당선이 되는 이런 논란 속에서 뭔가 부양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보면 만약 부양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2분기가 좀 최적의 상황들이 아닌가. 또 2분기가 공교롭게 지금 뭐 논란은 있지만 연준이라든지 주요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그 시점이 사실은 2분기이기 때문에 2분기로 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사실은 좀 부양을 할 수 있는 시점 자체는 오히려 기회적으로 보면 2분기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부양이 나설지는 조금 봐야 되긴 하겠지만 만약 나선다라고 하면 사이즈는 크고 그거는 아마 2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부양으로는 기대감은 물론 있는 상황이지만 반등은 좀 힘들고 바닥은 어느 정도 찾아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조금 더 정말 센 게 2분기 정도에 나올 가능성 지금 또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미국 말고 중국 외에 대안을 지금 시장이 찾고 있다는 얘기 상당히 많은데 인도 증시 얘기해 주셨잖아요. 선셋 지수 보면은 지금 완만하게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해왔거든요. 그런 자금이 우리에게도 좀 더 강력하게 들어올 만한 여지가 있는가?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떤가? 이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이제 경기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탈이 결국 네. 관건인 거고요. 이제 수출 경제 1월 달이 뭐 18%가 늘어나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그 조업일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뭐 많이 늘어나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결국 이제 국내 수출 경기가 우리나라 뭐 어쨌거나 수출이 살아나야 되는 거니까요. 이제 수출 경기 자체가 조금 더 강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가장 수출 쪽에 모멘텀이 좀 강해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 어떤 수출 경기가 조금은 더 센 모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수 부분입니다.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가끔다 일본 얘기 많이 하고 또 일본의 뭐 기업 밸류에이션 밸류업 프로그램이 뭐 효과를 봤다라고 뭐 작년에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면서 올해 이제 우리나라 그 프로그램에도 기대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따지고 보면 그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3월 작년부터 작년이죠. 작년에 일본 경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은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내수 경기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회복이 됐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 그것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뭐 들어오지 않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결국 뭐 수출 경기든 내수 경기든 이것이 살아나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도 지금 재앙 요인이 되고 있는 이러한 부동산 PF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을 빨리 조금은 해결을 해서 내수에 대한 어떤 회복 심리 또 투자 심리 자체를 빨리 좀 회복을 시켜야 결국 뭐 정부가 지금 원하는 그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좀 효과 뭐 이러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외국인 자금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직은 AI에 대한 그 사이클에 대한 어떤 수혜를 사실은 크게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게 되면 뭐 과거에 우리가 미국의 그 보급률 사이클을 보게 되면 초기 국면에서는 사실은 몇 개 기업이 사실은 독식하는 네. 어떤 승자 독식의 어떤 모습인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AI 사이클에 큰 수혜를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만약 이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보급률 사이클이라고 하면 아마 수혜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물이 넘치면 뭐 흘러내리듯이 결국 우리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국내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그 여지들은 조금 잠재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저 PBR주가 관심을 많이 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어떤 펀더멘털 개선으로는 보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아직은 좀 뭐 지금 곽강을 받고 있는 뭐 자동차라든지 네. 은행이라든지 이러한 쪽은 뭐 그래도 이익이 나니까 어느 정도는 뭐 그래도 좀 저희가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다른 쪽에서 네.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이익 자체가 그렇게 강한 부분들은 아니어서 이심 자체가 계속 올라가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저희가 이 저PBR 이거 하나만 가지고 주식시장에 가기는 어려운 네. 부분이죠. 네. 왜냐하면 또 성장이란 부분이 자체가 담보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뭐 지금 코스닥이 그러한 어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성장주가 사실 안 되고 오히려 저비별로 자금이 이동하는 부분 자체는 이게 뭐 사실은 섹터만 움직일 뿐이지 전체 코스피라든지 거래소의 어떤 주가 상승에는 전혀 이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은 결국 그래도 성장주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 흐름에서 사실은 비껴나가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어. 이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안게 될 숙제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얘기, 미국 경제 얘기를 좀 해보면 골디락스가 이제는 진짜 온 것 같다라고 위원님도 이제 인정을 하시면서 이제 보고서를 쓰신 건가요? 제목이 그래 보이는데 어떤 취지이신가요? 예, 지난번 뭐 고용 보고서도 사실은 네. 저도 사실 깜짝 놀랐고요. 최근에 미국 지표를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저희가 예상한 범위를 훌쩍훌쩍 사실은 넘고 있습니다. 뭐 연준도 보면은 성장률 전망이 항상 지금 틀리고 있는 상황들인 거 보면 미국 경기가 그만큼 사실은 좀 좋은 부분들이고 제가 이제 미국 경기를 뭐 골디락스라고 표현한 부분은 뭐 아직 저도 사실 골디락스라는 표현 자체를 잘 쓰기를 좀 꺼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미국 경제를 보게 되면 여러 면에서 사실은 약간은 뜨거운 골디락스가 아닌가. 우리가 뭐 이 골디락스라는 게 차갑지도 뜨겁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미국의 지표를 보게 되면 약간은 뜨거운, 그러니까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뭐 골디락스 의미에서의 어떤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잘 버텨내면서 미국 경기가 사실은 좀 잘 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그 중요한 그 성장 모멘텀이 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하나는 제가 뭐 다른 보고서에도 그런 얘기를 썼는데, 그러니까 최근 이제 미국 경제를 보게 되면 이제 80년대 향기가 난다라는 이제 표현을 제가 썼는데, 제가 왜 굳이 80년대라는 부분을 이제 소환을 시켰냐 하면, 80년대 초 당시에 이제 미국이 1, 2차 오일 쇼크가 끝나고 이제 물가가 상당히 안정이 되면서 그때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금리를 많이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도 약간 비슷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침체를 안 가도 금리를 내려야 되는 이유 자체는 결국 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됐고 그 후에 이제 미국이 그 레이건 대통령이죠.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 레이건노믹스라는 거에서 수로 이제 재정 지출 확대인 거고 지금도 보게 되면 미국이 뭐 바이든노믹스에서 재정 지출 확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뭐 똑같은 움직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이 80년대도 있었고 또 돌이켜 보면 80년대 이제 미일 갈등, 반도체 갈등이 있었죠. 똑같이 미중 갈등이 사실은 지금 있는 모습이라서 그러한 부분에서 미국이 패권을 갖고 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자체가 미국 경기에 상당 부분 지탱을 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인하라는 어떤 그러니까 어떤 보면은 그 수단이 하나 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성장 모멘텀은 이 보급률 사이클입니다. 이제 90년대 미국이 장기 호황을 걷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인터넷 보급률 사이클이었습니다. 네. 그때 90년 초에 이제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IT 버블이 터질 때까지 인터넷 보급률이 확 오르는 그 과정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자가 급속히 성장을 했죠. 그 후에 또 미국이 이제 좀 호황을 누렸던 게 언제냐 보면은 이제 서브프라임 지나고 나서 거의 이제 팬데믹이 터지기 전까지 뭐 완만하지만 계속해서 올랐는데 그때 그럼 무슨 보급률 사이클이 있었냐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 보급률 사이클이었습니다. 그 SNS 같이 맞물려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상품에 대한 보급률 사이클이 들어갈 때 항상 미국 경기는 좋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 AI 사이클이 지금 태동을 하고 있다. 물론 이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AI 사이클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지금 분명히 AI 사이클이 오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사실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급등을 하는데 우리나라 시가총액과 비교해 보면 지금 어제 제가 본 데이터는 1,000억 차이 납니다. 1,0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기업에 물론 이제 애플이나 뭐 네네.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넘어섰긴 했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넘었을
지금 단계에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미국 내 그 AI 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러한 진정한 의미에서 AI 어떤 사이클 자체를 결국 타고 간다라고 하면 골디락스가 아니라 조금은 장기적인 호황까지도 사실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뭐 오늘도 이제 계속 얘기 나오지만 이 잠재적인 이제 리스크가 있죠. 네. 상업용 부동산 문제. 결국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결국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해야 되느냐. 이거 잘못하면 사실은 터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이거를 연착륙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과잉 긴축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이제 얘기가 될 거고요. 그것이 이제 뭐 아이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연준에 계속 압박을 주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도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좀 금리 인하라는 부분 자체를 조금 뭐 우리가 얘기하는 2분기 정도에 가시적으로 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미 연준 말씀드린 80년대 어떤 분위기 또 AI 사이클과 관련된 보급률 사이클 이 양대의 어떤 축을 가지고 미국 경기가 정말 골디락스와 비슷한 모습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그렇게 자주 안 쓰시는 꺼리는 네, 위원님께서 이렇게 보고서 제목까지 쓸 정도면 약간은 좀 이 골디락스는 그거잖아요. 차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스프 상태인데 약간은 그 미지근한 상태에서 조금은 뜨거운 정도. 네, 그렇게 보시는 것 근데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차갑고 뜨겁지 않은 그러한 세상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금리 상황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건 다들 이제 별로 이제 생각들을 안 하시고 자주 저도 표현하지만 이제 중물가 중금리 시대니까 어느 정도는 약간 좀 달궈진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잘 관리하면서 이거를 좀 향유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의 미국 상황이 사실은 그러한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요. 뭐 주식시장도 사실은 상당히 화랑이고 물론 과일 논란도 있긴 하지만 또 소비도 여전히 좋은 상황들이고요. 뭐 제조업 경기가 약간은 조금 삐거덕거리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뭐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다시 좀 반등하는 어떤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뭐 기업이라든지 뭐 개인 뭐 정부는 약간 부채가 많긴 하지만 그렇지만 새로운 어떤 보급률 사이클, 고용 시장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견조한 이러한 흐름을 좀 유지할 수 있는 힘들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생각보다 장기적인 호황으로 예.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또 인상적이었고요. 달러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강달러. 전부 뭐 가달러 이렇게 킹달러 가는 거냐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흔들리기보다는 좀 강해졌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달러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건 지난번처럼 킹달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킹달러 하면서 뭐 120 달러 지수로 보면 120을 넘고 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강달러라고 하지만 달러 지수를 기준으로 105를 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백사선에서 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네네. 이러한 흐름이 돼서 그렇게 보면 뭐 달러가 강세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뭐 떨어지지 않을 뿐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뭐 당분간 이 분위기는 좀 이어지겠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2분기에 연준이 정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달러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1분기 말 2분기 초 가서는 달러 자체가 조금은 이제 약세 흐름을 뭐 큰 폭의 약세 흐름은 아니겠지만 약세 흐름을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2분기에 이제 달러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이제 엔화입니다. 엔화가 다시 이제 148엔까지 올라갔는데 2분기에 여하튼 지금 BOJ가 통화 정책을 조금 수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부분들이고요.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엔달러 환율 자체는 한 130엔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은 달러 지수를 결국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어서 달러 지수 자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뭐 원달러 환율도 끌어올리는 이러한 것들보다는 좀 현 레벨을 유지하다가 한 1분기 말 2분기 들어가서는 조금씩 좀 이제 떨어지는 그래서 원달러 환율 자체도 동반해서 좀 하락하는 만약 거기에 이제 말씀드린 2분기에 중국마저도 좀 센 부양을 해준다라고 하면 조금은 금상첨화가 되겠죠. 원화도 조금 많이 강세가 되고 달러 지수도 약세가 조금은 더 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전개될 수 있는 건데 뭐 그거는 조금 가능성은 여전히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뭐 그거를 떠나게 보면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어떤 시점 자체가 달러 흐름에도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달러 원 흐름에 따라서 이제 바이코리아의 여부 이런 강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원 달러 환율 자체가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은 수출 경기가 상당히 좋을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그 수출을 좌우할 게 뭐 미국은 원전이 좋긴 하지만 결국 중국 수출이 이제 회복이 되는 부분들이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부가 2분기에 정말 중국이 뭔가를 좀 해주면 좀 우리 입장에서 뭐 바이코리아도 됐고 뭐 원달러도 조금 이제 또 떨어지고 하는 이러한 조합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중국이 계속 부진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바이코리아도 사실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중국이 계속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 수출 경기 이러한 회복에는 당연히 좀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뭐 미국 뭐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린 미국의 흐름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사실은 중국이 뭔가 좀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좀 가시적으로 나오는 게 사실은 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난해 한 후반 말부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24년 얘기하면서 중국의 중요성을 좀 많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특히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2분기에 특히나 부양책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분석사항 보고서 3개입니다. 저희가 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보고서 바탕으로 분석 들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